제56강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107조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첫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갑을 표의자라고 말하고 을을 상대방 이렇게 말한다 그럴 때 갑이 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땅을 팔 의사도 없으면서 내가 너한테 2억 원의 땅을 팔겠다. 을의 마음을 떠보느라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을이 그래 내가 살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을이 그걸 몰랐다면,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몰랐다면은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과 의사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팔겠다 이렇게 말한 거를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닐 삐자 써서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고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 107조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은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나 강의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의 가입표입니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배우가, 연극배우, 영화배우가 예를 들어서 연기로서 내가 말이지 재벌인데 1000억 땅을 너한테 100억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의사표시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의사표시가 되려면은 효과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나 강의에는 효과의사 자체가 없어.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효가 안 돼. 추인에도 유효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코르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팔 맘도 없으면서 팔겠다 이래야 돼요. 팔 맘이 있었다 그러면 안 돼버리죠. 일치가 돼버리죠. 2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사실은 3억을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게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정한 내용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효력 얘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라 하더라도 이거는 비진이가 아니라 진의가 되어버린다.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폭력배한테 협박을 받았던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 땅을 3억을 받아야 되는데 협박에 못 이겨서 2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3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일치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내가 2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계약서 썼다면 그거는 진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했다. 예를 들어서 2억에 팔라 그랬는데 공 하나 빼먹었다. 몰랐다. 이럴 때는 착오가 되는 거예요. 착오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건 얘기입니다. 동기불문.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표시한 동기는 묻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무슨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107조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대출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그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하는데 이 판례를 다음에 얘기하는 허위 표시 판례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갑이 있어요. 그랬는데 또 을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랬는데 을이 돈을 못 빌릴 사정이 있어가지고 병명의로 빌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지금 여기가 금융기관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 차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운영자금을 쓰다 보니까 한도액이 딱 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이름으로는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원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약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출해 준 사람 은행하고 교직원 명의로 이렇게 돼가지고 대출 약정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은 갑한테 돈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빌린 거 아니고 학교가 빌렸는데 명의만 빌려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은행에 출두해서 대출 약정